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이번 7, 8월에 또 많은 분들이 토플 시험을 보셨는데 이번 여름에 유난히 라이팅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어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토플 라이팅에서 내가 좀 좋은 점수를 받아가고 싶다, 몇 점 이상 점수를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되게 유용한 팁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플 라이팅은 좀 사실 라이팅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내가 뭔가 나의 생각을 100% 쓰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합형 유형이라고 해서 3분짜리의 이제 학술적인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듣기를 듣게 됩니다. 듣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3분짜리 읽기 지문에 대한 반박의 글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글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약이니까 아무래도 내 생각이 반영이 될 만한 어떤 나의 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좀 주관적인 내용 이런 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용이 좀 정해져 있네. 그러면 역시나 템플릿도 좀 정해져 있어요. 이 규칙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약을 할 때 1대 3의 비율로 리딩이 1, 리스닝이 3. 리스닝의 비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사실 좀 메인인데요. 토론형 라이팅입니다. 재작년도부터 이제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된 유형인데, 토플이 또 내년 1월에 거의 대격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플이 이제 완전히 개정된 후에도 이 라이팅 유형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공부를 해둘 필요는 있다 싶은 라이팅입니다. 유형 자체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한 단락으로 나의 의견을 작성해주는 라이팅이에요. 나의 의견을 작성을 해주지만 틀이 좀 잡혀 있어요. 토론형에서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떤 학생분들께서도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라이팅을 잘 쓴 것 같은데 내 라이팅 점수가 18점에서 20점 사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오프토픽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형에서는 이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좋으냐, 두 명의 학생들이 미리 토론을 한 것 같은 내용을 시험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읽기 파일의 형식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그 두 명의 학생 중 한 명과 좀 동일한 입장으로 하지만 뒷받침해주는 사례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이 틀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토론형 그리고 통합형 라이팅에서도 필요한 몇 가지 패턴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토론형 라이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점, 약간 문법적인 것과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고득점을 위한 장치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문법부터 얘기를 하자면 토플은 사실 이제 미국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어를 원어민처럼 미국 사람들처럼 잘해서 우리가 약간 그들의 대학교 수준으로 학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문법이 사실상 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아닙니다. 물론 문법성 그런 정확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뭐 명사 자리에 갑자기 형용사를 썼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난감해지겠지만 내가 문법을 굉장히 복잡하고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좋아진다, 이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제 학생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문법은 딱 우리가 중3까지 배우는 내용들, 이제 한국 학생 기준으로 중3까지 배우는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문장을 구성을 해줄 수만 있다면 문제없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문법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문장 구조를 복잡하게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주어, 동사, 목적어 1형식, 2형식 문장이라고 하죠. 저희가 아무리 단어를 엄청나게 어렵게 써도 그런 비슷한 문장 구조만이 반복이 된다면 점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어휘인데요. 토플이 대학교 난이도의 영어 단어들을 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카데믹한 단어들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it's good, it's nice 이런 이제 단순한 표현들 대신에 it's beneficial,
it could bring about a positive impact 등등등 조금 같은 표현이라도 대학생이 말할 법한 그런 수준의 어휘나 문장력을 구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학생분들을 점수를 이제 받아보면서 느낀 점인데, 예전에는 토론형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발화의 자연스러움이라고 해서 주제에 쓸데없이 맞지 않는 주제가 예를 들면 슈퍼마켓인데 주제는 거의 논문에서 나올 법한 단어들을 포함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쓸데없이 어려운 단어들을 쓰는 걸 오히려 좀 부자연스러워서 채점 기준에서 좀 점수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증가하는 일은 좀 드물었는데요. 이번에는 단어를 굉장히 어렵고 문장들을 좀 길게 풀어서 써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고득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1점에서 28점, 23점에서 29점 이렇게까지 이제 점프의 폭이 굉장히 큰 학생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약간 제가 글을 채점하면서 느낀 것이 문법은 살짝 불안정하지만 문법은 불안정해도 어휘 구사력이 굉장히 좋으신 그런 케이스들이었어요. 몇 가지 샘플 에세이들을 제가 이제 추가를 해놓을 건데, 어쨌든 어휘의 중요성이 생각보다 이제 있다. 그래서 제가 토플에서 암기를 어휘를 하시는데 그런 복잡한 어휘들을 잘 채워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는 논리 잡기인데요. 이거는 저한테 수업 외에도 따로 에세이 첨삭 문의를 개별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그분들 에세이를 보면서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를 들면 주제가 현대 사람들에게 실제 토플에서 나오는 주제들이 이런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에도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화가들에게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 일인가? 이런 주제들이 출제가 실제로 됩니다. 근데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써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사례를 고대 인류사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인류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고대 한 1890년도의 조선 이런 식의 너무 옛날 그리고 좀 장황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례들이 포함이 되면은 점수에 절대적으로 좀 마이너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시험관이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 사람이고 아무래도 좀 영미 쪽이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글들을 보다가 이런 예시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 주제에 대해서 과연 coherent한 주제인가, 아니면 너무 이제 서로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가 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면 칼같이 이제 감점을 시키는 게 토플식 라이팅 채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특히나 이제 논리 구성 중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위한 사례를 들어줄 때는 차라리 그런 상황적인 가정을 해서 논리적으로 그 과정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그런 너무 옛날 또는 너무 장황한 그런 사례들을 포함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수업 때도 매번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건데, 다행히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이런 포인트를 하나씩 다 지켜주신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24점 이상은 반드시 확보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상을 요구를 하신다면 조금 더 정교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가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좀 라이팅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켜줘야 하는 내용들 알아봤고, 토플이 이제 좀 있으면 개정이 되잖아요. 개정 전에 꼭 좋은 점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